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자주 보였었죠. 바뀌는 옷을 멋지게 주름 잡거나 관리하러도 다니고, 세탁기로 빨래하기 어려운 옷들을 드라이 클리닝 맡기러도 가죠. 예쁘고 멋있는 코트부터 화려하고 따뜻한 털이 뒤덮인 모피까지 정말 다양한 옷들을 맡기고는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면 아이들이 입고 있던 교복 마이들이 줄줄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아, 이제 동복이 끝났구나. 이제 여름이구나. 하고 계절을 느낄 수도 있었죠. 또 몇몇 세탁소에서는 수선까지 해주고는 했어요. 단추가 떨어지거나 길이의 수정이 필요할 때 세탁소에 들르면 마치 재단사라도 된 것처럼 수선을 도와주고는 했죠. 특히 인상 깊은 손님도 있었어요. 그 당시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정장 재킷의 단추를 수선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 매번 똑같은 정장의 단추를 다시 달려고 오나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정장은 오래전 아버지께서 입으셨던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때 아버지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무척 품질이 좋은 정장을 핸드메이드로 맞추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아끼던 옷이다 보니 중요한 날 한두 번 정도 입고 나중을 위해 아껴 두셨다는군요. 그리고 이 청년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옷장을 정리하다 그 정장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께 그러한 사연을 듣고 나니 차마 아버지의 애정이 가득 담긴 정장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마침 자신도 취직 준비를 위해서 정장이 필요하던 차였고 슬쩍 걸쳐보니 몸에도 잘 맞았다고 해요. 그 후로는 마치 아버지에게 응원받는 듯한 마음으로 부적처럼 정장을 입고 다녔고 특히 중요한 면접이 있을 때마다 그 정장을 입고 참석했다고 해요. 취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다 보니 그 정장을 입을 일도 덩달아 많아졌죠. 긴장한 탓에 정장을 계속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고 정장 단추를 자꾸만 매만지게 되다 보니 자주 단추가 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 새로운 정장을 사입자니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 오래된 아버지의 정장을 계속해서 단추를 다시 달고 다시 달면서 입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됐었나. 한동안 청년이 오지 않길래 이사라도 갔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잘 지냈냐고 인사를 나누는데 손에 웬 롤케이크를 하나 들고 와서 전해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올 때마다 단추 예쁘게 달아주시고 가끔은 서비스라면서 공짜로 수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덕분에 마침내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됐다면서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오래되고 퀴퀴하던 집을 두고 회사 근처에 전세긴 하지만 말끔한 새 집도 구하게 됐다네요. 그래서 예전처럼 필요할 때마다 저희 세탁소를 들릴 수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 수선할 일이 생기면 찾아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한창 어리게만 생각했던 청년이 이제는 번듯한 직장인이 되고 게다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너무 축하할 일이었죠. 이제 동네에서도 오다 가다 마주치지 못해 아쉬움이 진하게 남지만 청년의 미래를 위해 내딛는 새로운 발걸음이니 저의 마음속 아쉬움은 뒤로 하고 청년의 미래를 응원해 주어야죠. 그날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맛있는 롤케이크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여느 때보다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수선 솜씨가 뛰어난 당신 덕분에 이런 고급 빵도 먹어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내는 비행기 태우지 말라며 부끄러워했지만 입은 활짝 웃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아내 기분 좋으라고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본 가장 수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자그마한 손으로 얼마나 야무지게 실력을 뽐내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매번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미싱 솜씨는 물론이고 손바느질 솜씨도 엄청 야무졌어요. 눈대중은 또 얼마나 예리한지 손님들이 가져와서 제 키에 맞게 좀 잘라주세요 하면 이 정도면 되려나? 하고 접어서 갖다 대면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 광경을 보면 손님들도
아주머니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라며 대단하다며 돌아갔죠. 누가 뭐라 해도 아내의 재단 솜씨는 1등이었어요. 동네에서 이사를 한 분들도 다시 찾아올 만큼 일품이었죠. 이렇게 솜씨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세탁소 덕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굵어지면서 저 역시 매번 세탁소를 들러 일을 돕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탁소 일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좋아하는 일이고, 할 줄 아는 일이었죠. 다른 꿈을 찾거나 고민할 것도 없이 제가 어릴 때부터 아는 것은 세탁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고, 군대 다녀와서는 연로하시고 몸이 안 좋아지신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함께 세탁 일을 했죠. 물론 부모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 생초짜였던 터라 아버지는 손마디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게에 나와 계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듯한 오래되고 낡은 의자에 앉아 옆에서 제가 일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 항상 지켜보셨죠. 사실 저에게는 그만한 스승도 없었어요. 같은 일을 수십 년 하신 분이 옆에서 딱 붙어 가르쳐 주시니 제 실력이 어디 도망갈 수도 없었죠. 오랜 세탁 경력으로 실력이 출중한 장인에게 직접 배웠으니 저도 기본기부터 일 하나는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저희 가게는 세탁일만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바느질이나 수선 쪽은 영 손재주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 바로 옆에는 이모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쯤 이모는 가게에 일손이 부족해서 수선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게 되었죠. 그때 이모의 일을 도와주러 온 참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아내였어요. 처음 일하러 온 날부터 인사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어찌나 곱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하도 넋을 놓고 봐서 이모는 아이고 순영이 이 녀석아 아가씨 얼굴 달겠다 달겠어 하며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저희 가게는 손님들에게 세탁물과 수선할 옷을 받아서 수선할 옷들과 그 내용을 이모네 가게로 가져다 주었어요. 가끔 수선집이라는 간판만 보고 바로 이모네 가게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들 겸사겸사 세탁물 맡기는 김에 우리 집에서 이거는 단추를 달아달라. 이것은 옆구리가 터졌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원래는 어머니께서 수선할 옷을 가져다 주는 김에 이모랑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기 위해서 자주 가셨는데요. 예쁜 아가씨가 일하러 온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옷가지를 들고 수선집에 가고는 했어요. 하도 제가 티나게 수선집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자 이모는 가끔 일부러 과일이나 떡을 가져다 주라며 아가씨에게 시켜 세탁소로 보내기도 했죠. 그때 그 아가씨도 제가 싫은 것은 아니었는지 옷을 들고 갈 때면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고는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거나 이따 비가 온다고 들었다거나 라디오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는데 좋아하는 노래라며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는 했죠. 그리고 1년 정도 뒤 연세가 많으시던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거동을 힘들어 하시다가 나중에는 기력이 없으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야 저희 아버지니까 당연히 상주로서 3일 내내 자리를 지켰지만 그 예쁜 아가씨도 제 옆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며칠 내내 피곤할 텐데 내색도 안 하고 음식을 다루고 정리하고 저희 어머니랑 이모 식사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의지가 되어주고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함께 해도 해나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 다음 해 저희는 결혼했고 건물주가 저희 가게 자리에 다른 가게를 차릴 거라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이참에 잘 됐다며 자신도 이제 체력이 부족해 일하기 점점 힘들어진다고 이모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텃밭이나 일구며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운영하시던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저희가 살 집도 구하고 새로 일할 거리도 찾으라고 하셨죠. 주변의 시세가 워낙 오르다 보니 저희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마땅한 곳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지금까지 세탁소를 운영해왔던 이 동네예요. 도시에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가게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서 찾아올 손님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수선이 가능한 세탁소를 차리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 둘이 잘 이겨내며 헤쳐나가보자고 다짐했죠. 그 자리에는 아주 예전에 세탁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인지 그 후로는 오랫동안 가게가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동네에 세탁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그동안 조금 멀리 있는 곳까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동네지만 그래도 찾아주는 분들이 많아서 매출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두 사람이 함께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저희는 집을 따로 얻는 대신 가게 뒤쪽 공간을 개조했어요. 방을 만들고 부엌을 설계하고 싱크대를 설치했죠. 방에는 텔레비전도 놓고 그래도 가게와 생활 공간이 분리되도록 가벽도 세웠어요. 어차피 앞쪽에는 옷들과 기계들 때문에 이 뒤쪽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 바람이 강해도 한 번도 가게 문을 늦게 여는 법이 없었죠. 이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게 뒤편에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세탁소는 항상 그 자리에 옷만 가져가고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매일 똑같은 작업과 일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세탁소는 아주 다채로운 곳이에요. 특히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다양한 사연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드라마 같은 상황이 당장 눈앞에 펼쳐지거나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옷과 그것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사연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아내와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다고 하던 분이었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 집에서 잘 나오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할아버님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여자아이 교복과 젊은 여자가 입을 법한 코트와 정장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워낙 외출이 잦은 분이 아니셨던 터라 저도 가끔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뵙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할아버님께서는 깔끔하게 잘 부탁한다며 옷을 맡기고 가셨죠. 그 후로 꽤 자주 할아버지께서는 교복이나 코트, 정장, 스커트 등을 가지고 세탁소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얼굴의 표정도 좋아지셨죠. 무슨 일일까 궁금하기는 했지만 개인사를 너무 들추는 것도 예의가 아닐 수 있겠다 싶어 저는 맡기시는 옷을 열심히 관리해드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 댁에 딸과 손녀가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맡기신 옷을 젊은 여성분이 찾으러 와서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옷을 맡긴 할아버님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 동네로 이사를 오기로 결심했다는군요. 남편은 직장 생활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할 수는 없어 모녀가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따님도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는데 할아버님께서 아내가 돌아가신 후 외출을 너무 하지 않으시니 일부러 옷을 세탁소에 좀 맡겨달라며 부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맡기고 찾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셔야 했고 또 찾아온 옷을 보고 손녀딸이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는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지 않아도 혼자서 세탁소를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기뻐하는 손녀와 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그 후로 그 할아버님은 종종 동네에서 따님과 손녀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때로는 따님과 둘이 산책하시기도 하고 학교가 끝나는 손녀딸을 데리러 다녀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같은 동네 살아도 얼굴 뵙기 참 힘든 분이었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얼굴도 자주 뵐 수 있고 마주칠 때마다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또 세탁소에서는 사람들의 옷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복이나 유니폼처럼 어떤 일을 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옷들도 있고 또 어떤 옷들은 그 사람의 평소 습관 같은 것을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땀이 많구나. 이 사람은 팔꿈치를 자주 책상에 올리고 있구나. 이분은 걸을 때 발목 안쪽을 스치면서 걷는구나. 바지 길이가 본인의 키보다 길구나 등등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옷에는 사람들의 사연이 있고
사람들의 사연에는 또 옷이 있죠. 그래서 세탁소 일이 한자리에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라 지루하고 심심할 것 같지만서도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세탁소를 떠올리시면 물건을 주머니에서 빼는 것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 보니 저는 세탁을 하기 전에 꼭 주머니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요. 혹시나 물건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가끔 손님이 많지 않을 때면 접수를 받을 때 바로 주머니를 한 번씩 확인하고 손님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정말 재밌는 사연도 있어요. 하루는 한 아이가 자기 엄마랑 같이 교복 마이를 맡기러 왔는데요. 마침 손님이 별로 없던 때라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뒤적거리다가 마이 안주머니에서 웬 종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종이를 꺼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성적표였어요.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해서 혼날까봐 교복 마이에 숨겨둔 채 어머니한테는 성적표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넣어둔 것을 그만 깜빡하고 어머니랑 같이 옷을 맡기러 온 거죠. 그 종이가 나오자마자 학생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어머니도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야무지게 등짝을 한 대 쫙 때리고는 너 이 녀석 학교에서 뭐가 고장나서 성적표 이번에 안 나온다더니 너 이러면서 소리를 치시는데 아이고 그 학생과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큰일 난 사건이었겠지만 그것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결국 성적표는 어머니 손에 쥐어지게 되고 아마 집에 가서 더 혼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중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도 있었어요. 몇 년 전 매우 무더운 여름이었죠. 날이 너무도 더워서 고생이었는데 가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샀던 에어컨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버튼을 눌러도 켜질 듯 하다가 금세 꺼지고를 반복하더라고요. 결국 수리하려고 기사님을 모셨는데 상태를 보더니 이렇게 오래된 제품은 부품 찾기도 힘들고 부품을 찾아도 고치는데도 3, 4주는 있어야 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창 더운 여름에 틀어야 할 녀석인데 몇 주씩 고치느라 쓰지도 못하면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다면서 이왕이면 하나 사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저렴한 제품들도 많다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인터넷 쇼핑에 해박한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저렴하고 좋은 것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제하고 배송을 해야 하는지 영 어렵더라고요. 또 매장에 직접 가서 보니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선풍기로 버텨보자 결론을 지었죠. 그렇게 너무 더워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세탁소는 옷도 가득하고 기기에서 나는 열 때문에 더 덥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평소 잘 입지도 않는 반바지까지 입었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때 마침 나이가 지긋한 신사분께서 양복 몇 벌을 드라이 클리닝 맡기신다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날도 너무 덥고 가게 안도 더운데 손님들 오래 계시게 하면 다들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려고 성함이랑 연락처만 받고 얼른 보내드렸어요. 그날은 앞서 밀린 세탁물들도 많아서 빨리빨리 일하고 나니 거의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그제야 낮에 오신 신사분의 정장을 드라이하기 위해서 손에 집었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이상한 형태가 만져졌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속주머니를 뒤져보니 웬 두꺼운 봉투가 나오더라고요. 두툼하게 들어있는 봉투를 보니 5만 원권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한 손에 겨우 잡힐 정도로 두툼하게 지폐로 가득 채워진 봉투였는데 보자마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보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았어요. 뒷정리를 돕던 아내도 그 돈 뭉치를 보더니 에구머니나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돈이야? 경찰서에 가야 하나? 깜짝 놀라 물어보는 아내에게 저는 낮에 다녀가신 신사분이 정장을 맡겼는데 재킷의 안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이렇게 큰 돈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찾으러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시다니 이게 진짜 신사분 돈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고민하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현금 뭉치를 왜 들고 다니시는지, 이걸 신사분께 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혹시 이 돈이 뭔가 위험한 돈이라 경찰에 찾아가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당장 이 돈은 그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몰라 연락을 못하고 계신 걸 수도 있으니 그분께 돌려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밤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연락을 드리자 싶었어요. 그렇게 큰돈이 저희 가게에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오늘 같은 날 갑자기 가게에 도둑이라도 들어 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물어줘야 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래서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제 수중에 없었던 감당하기 힘든 돈 뭉치가 있으니 저절로 불안하고 심장이 요동쳐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고 저는 접수할 때 받아두었던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전화라서 안 받는 걸까? 아니면 이른 아침이라서 받지 않으시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걸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후쯤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느긋한 목소리의 신사분께서 여보세요? 라면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세탁소인데요. 아, 드라이가 벌써 다 끝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어제 맡기신 정장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왔습니다. 네? 아이쿠, 그거 찾느라 어제부터 씨름을 했는데, 거기 있었군요. 제가 이따 들려도 되겠습니까? 몇 시간 뒤 가게로 어제 신사분이 오셨어요. 돈을 잃어버린 줄 알고 엄청 많이 찾았다고 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보았다는군요. 글쎄, 제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기 전까지 잘 놔둬야지 하면서 제 사무실에 두었던 정장 주머니에 넣어둔 모양인데,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디에다 뒀는지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입금하러 가야겠다 싶어서 늘 돈을 놔두던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글쎄 거기 봉투가 없더라고요.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너무 중요한 돈인데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밤 늦게까지 사무실 책상도 다 뒤지고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는데 찾지 못해서 참담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근처 노인 요양소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돈은 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기를 힘겨워하시다 보니 계단 옆에 경사면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아두었던 기부금으로 설치하려 했는데 금액이 부족한 바람에 급하게 자신이 타던 오래된 자동차를 팔아서 마련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혹시나 이 돈이 어디 나쁜 곳에 쓰였던 것인가 고민했었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이 돈을 찾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실수로 주머니를 확인하지 않고 세탁했다면, 어휴,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돈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귀한 데 쓰일 귀한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듭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신 후 돈 봉투를 들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부는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아내와 저는 입을 벌리며 황당해한 채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던 일이라 더 당혹스러웠죠. 갑자기 이렇게 가게에 찾아와도 되나 싶어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로 웬 남정네가 오더니 에어컨을 설치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에어컨을 시킨 적이 없으니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무래도 주소를 잘못 찾으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저희 가게 주소를 이야기하시며 여기 주소지가 맞지 않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희 세탁소 이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했다는군요. 기사님께서 얘기하는 가게 이름도 주소도 모두 저희 세탁소가 맞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받을 수도 없었죠.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며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끝내시더니 기사님께서는 분명 주소지도 상호도 여기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여전히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자 갑자기 낯이 익은 이름을 이야기하시며 그분이 꼭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어쩌다 새 에어컨이 저희 가게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은
얼마 전 제가 돈 봉투를 찾아드렸던 그 신사분이셨어요. 드라이를 맡기실 때 성함과 연락처를 물어본 데다가 그렇게 강렬한 추억이 있어 더욱 기억에 남았죠. 저희 부부는 그제야 왜 새 에어컨이 저희 가게로 온 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셨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껴 저는 다시 한번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보내주신 에어컨을 받았는데 저희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저희는 그저 원래 주머니에 있던 소지품을 찾아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비싼 보답을 해주시다니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으신 신사분은 단호하게 이미 구입해서 설치까지 부탁드린 에어컨이니 그냥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이 더위에 거기까지 설치하러 방문해주신 기사님께도 그 편이 훨씬 좋을 거라고요. 저는 한 번 더 거절하려 했지만 그분께서는 이렇게 받아주셔야 본인 마음이 놓이신다며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 갈 때마다 옷 신경 써서 드라이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차마 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거절을 하는 것도 민폐 같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받기로 했어요. 신사분에게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 후 전화를 끊었죠. 그분 말씀처럼 이 더위에 직접 설치해 주시려고 무거운 에어컨을 들고 방문해 주신 기사님들께도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희 가게에는 새로운 에어컨이 생겼어요. 새 제품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몇 주 동안 더위와 힘겹게 싸워오던 아내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다시 뽀송뽀송한 미소를 찾았어요. 아내가 기뻐하니 그걸로 되었다.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일로 갚을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며 저도 아내와 같이 시원한 바람의 자유를 누렸죠. 저희 부부는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감사한 분도 있으니 우리가 더 힘내서 일하자며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어요. 그리고 몇 해 후 아내는 앓고 있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는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도 제 걱정을 하면서 떠났죠. 자기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라. 열심히 살아라. 아프지 말아라. 자기 따라온다고 혹여나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어요.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해주는 아내가 떠나자 세탁소는 텅 빈 것 같았어요.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롯이 저희 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다른 가족들도 대부분 돌아가시고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못해준 일들만 자꾸 생각났어요. 그동안 장사한다고 명절에도 휴일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고 남들 다 쉬는 그런 날들이면 저희는 더 바빠서 어디 가까운 데 놀러 갈 생각도 못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아내가 떠날 줄 알았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가게 문 닫고 며칠이라도 아내와 함께 좋은 구경도 하러 다닐 걸. 꽃이라도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다닐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일이 더 중요했는지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 더 챙겨주지 못했던 것들만 생각났어요. 태어나서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다던 아내에게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부산으로 떠나면서 나중에 돈 벌면 꼭 비행기 태워주겠다고 아내가 가보고 싶다던 제주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끝끝내 지키지 못했었네요. 생각해보면 비행기로 겨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거리가 뭐 그리 멀다고 느꼈는지, 그깟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웠는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며칠쯤은 가게 문 닫고 훌쩍 떠날 수도 있었는데 참 못난 남편 만나서 당신이 고생 많았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못난 남편은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이제는 수선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수선은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주면서 함께했던 추억들도 나눠주었죠. 아내는 떠났지만 좋은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많은 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아내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저는 더 이상 세탁소를 운영할 수 없었어요.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던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는데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떠난 이후 수선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수입은 더 줄었는데
세를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니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운영해오던 곳이고 아내와의 추억도 많은 곳이라서 부담스럽더라도 생활비를 조금 더 줄여 월세를 부담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생활비를 아무리 줄여도 지금 수입에서는 월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저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수밖에요.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손님들에게도 알렸어요. 가게의 영업이 종료되는 날짜까지 맡겨두신 옷들도 돌려드려야 했고, 영업 종료를 앞두고 옷을 맡기시면 작업을 마무리해드리기 힘드니까요. 혹은 괜히 영업이 끝난 줄 모르고 찾았다가 헛걸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지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가게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고 손님분들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랜 짐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사용하던 에어컨은 비교적 새 상품이라서 근처 공부방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했어요. 공부방 선생님들이 덕분에 아이들이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을 정든 가게를 보며 쓸쓸하게 앉아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 많은 분이 여기에 어쩐 일인가 싶어 봤더니 웬 케이크랑 선물 보따리들 그리고 봉투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분들께서 우리 세탁소가 마지막이라 준비한 선물이라며 내미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세탁소를 이용하면서 너무 좋은 추억도 많았고 저희 부부가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힘들 때 힘을 얻은 적도 있고 따뜻하게 위로를 받은 적도 있다고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오래 지켜주신 덕분에 주변의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중에도 우리 세탁소만 보면 어릴 때의 추억도 오래 간직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면서요. 저마다 저희와 특별한 추억이 있는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깜빡하고 돈을 안 가지고 온 날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해줬던 일이나 아이가 돌잔치를 앞두고 있어 정장을 맡긴다고 하니 돌려주실 때 아이 선물이라며 아기 신발을 주었던 일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엉망이 된 채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세탁소로 불러 교복을 말끔히 세탁해주고 돌려보내준 일 등 제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탁소를 열어 자신들 옷을 멋지게 해줘서 고맙다며 마지막 선물로 십시일반하여 돈을 모았다고 하네요. 봉투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에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되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이라고는 우리 세탁소를 찾아온 분들에게 세탁을 해주고 드라이를 해주고 수선을 해드린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감사하다며 제게 이런 큰 선물을 주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쓸쓸하게만 끝날 줄 알았던 우리 세탁소의 마지막 밤은 큰 감동과 오래도록 묵혀왔던 추억이 가득한 채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손님들이 모아준 돈으로 아내의 오랜 소원을 이뤄주기로 했어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들고 그토록 타고 싶었던 비행기를 타기로 한 거죠.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라도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예매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늘 위로 날아오를 때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아내의 사진을 꼭 쥔 채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제주의 땅을 밟았어요. 처음으로 가본 제주의 하늘은 무척이나 맑았고 바다는 투명해서 물 밑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으려나요? 아내의 사진을 들고 바다와 하늘을 빈틈없이 보여주며 이렇게라도 오랜 소원을 이루기를 바랐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먹고 싶다고 말했던 음식도 줄 서서 기다려 먹어보고 시장 구경도 해보고 얕은 오름을 걸으며 산도 구경했어요. 산, 바다, 하늘 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을까? 다리가 피곤하고 발이 부어도 아내의 사진을 들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며 구경해보니 바다는 맑고 하늘은 높고 들판은 푸르고 이 모든 아름다운 경관을 아내와 함께 봤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나 예쁘고 좋은데
이곳에 오고 싶어 했던 아내가 와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부족한 남편 만나서 좋은 곳 구경도 못 해본 채 일만 하다 떠난 아내에게 미안해졌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고, 못난 놈이었다고 싹싹 빌어야겠어요. 또 손님들께서 모아주신 돈으로는 다른 곳에도 사용했어요.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분한 돈이었거든요. 손님들께서도 저를 위해 깊은 뜻을 담아 모아주셨으니 저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 저희 가게에 에어컨을 선물해 주신 신사분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에어컨을 기증했어요. 원래는 기부금으로 드릴까, 다른 필요하신 것은 뭐 없으실까 고민했었는데 마침 요양원에 에어컨 몇 대가 고장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에어컨을 선물해 드렸죠. 손님들께서 모아주신 돈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게 된 돈도 같이 보탰어요. 그때 에어컨을 받으면서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때 제가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돌려드릴 기회를 만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여행에서 돌아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가게 운영도 안 하겠다, 시간도 일손도 남아서 요양원을 다니면서 도움을 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세탁소를 정리하면서 당장 저는 집도 없는 상태였어요. 시설의 원장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흔쾌히 시설에서 지내면서 일손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혼자 살 집 구해서 외롭게 사느니 여러 사람이랑 함께 어울려 살면 좋겠다 싶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제가 하게 된 일은 큰 일들은 아니었어요. 대신 제가 잘하는 분야를 살린 일들을 주로 맡았죠. 옷이나 침구류를 세탁하고 다림질이 필요한 것들은 다림질도 했어요. 손세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동안 제가 세탁소 운영하며 모아둔 지식을 동원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했죠.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랑 산책할 때도 동행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날 때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도 알려드리고 눈이 침침해 자식이나 손주에게 편지 온 게 있어서 읽어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달려가서 읽어드렸죠. 아마 저 혼자 있었다면 하루가 아주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식사도 혼자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온종일 무료하게 뭘 해야 하나 고민하며 의미 없이 보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거의 평생을 일해온 터라 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언제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요. 담당 업무가 없을 때는 말벗이라도 되어드리고 책 읽기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이제 60이 다 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이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좀 젊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느껴보지 못했던 젊음을 여기서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지나가도 보면 젊은 청년 하고 부르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세탁소를 정리하고 나면 제가 살던 세상이 모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세탁소가 문을 닫아 일자리는 잃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가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무척이나 좋은 추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처음으로 여행도 가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지내면서 참 많은 것을 매일 깨닫고 있어요. 인생에서 늦을 때는 없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부딪히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60이라 이제 은퇴하면 내 앞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주변에 없다면 더더욱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60이란 나이는 아주 젊은 나이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60을 먹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 혹시나 나이 때문에 무엇이든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아보세요. 누군가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작은 친절이라도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모두 오늘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젊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